예산군 충의사에 걸려있는 윤봉길 의사의 표준 영정이 친일 화가의 작품이라며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올해 임시정부 100주년인 만큼 영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서산시가 시민들과 소통에 나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크리에이터로 나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청양에서 제철을 맞은 구기자 수확의 한창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청양 구기자 수확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최근 홍성군 서부면 이호리에서 옥수수에 큰 피해를 주는 열대 거세미나방 유충이 발견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막바지 휴가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휴가지에서 술을 드셨다면 다음 날 아침 운전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경찰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데요. 설마 낮에도 단속을 할까 하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전병주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경북 영천에서는 대낮에 술을 마신 한 20대 남성이 차를 몰고 도로를 역주행하다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트럭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피할 새도 없이 사고를 당했고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습니다. 낮 시간대 음주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은 제2의 윤창호법 시행 직후 낮 시간대 음주 단속에 고삐를 더 당겼습니다. 휴가철 낮술이 늘 것을 우려해 단속 장소도 휴가지 인근까지 확대했습니다. 휴가철을 맞이하여 유원지 등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경찰서에서는 유원지로 가는 길목에 불시에 음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름철 차량 이동의 증가로 낮 시간 국도에서 실시하던 음주 단속을 고속도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운전자들도 단속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경각심이 느껴지죠. 달라진 거가 있다면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덜 드시지는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해야죠. 조심합니다. 낮술 같은 거는 거의 안 먹죠. 낮에 마시는 술은 밤에 마시는 술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량 이동량이 많은 낮 시간대의 교통사고 피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낮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심리적으로 더 빨리 취한다고 느낄 수 있고 짧은 시간 내에 급하게 마시는 경우에는 더 빨리 취하게 됩니다. 이동이 많은 낮 시간대 음주운전은 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낮 구분 없는 음주 단속의 기준도 강화된 만큼 한 잔 정도야 괜찮겠지 하는 그릇된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예산군 충의사에 걸려있는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표준 영정이 친일 화가의 작품이라며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현재 충의사에 모셔진 윤봉길 의사의 영정을 그린 화백은 친일 행위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올해가 임시정부 100주년인 만큼 영정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려움 속에서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윤 의사의 삶을 통해 시대 정신을 일깨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는 예산군과 현충사 관리소 등 관계기관과 표준영정 교체 회의를 갖고 다시 제작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최근 홍성군 서부면 이호리에서 옥수수에 큰 피해를 주는 열대 거세미나방 유충이 발견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열대 거세미나방 유충은 옥수수와 벼의 줄기 또는 잎에 배설물을 내보내고 잎을 파먹어 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 나방은 바람을 타고 하루에 100km 이상을 이동하며 제주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전국 곳곳에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홍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야행성 나방인 만큼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병 발생 초기에 즉시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추와 더불어 청양하면 빼놓을 수 없는 농산물, 바로 구기자입니다. 전국 구기자 생산량의 70%가 청양에서 재배되고 있는데요. 제철을 맞은 여름 구기자 수확 현장을 김단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길게 뻗은 가지 사이로 손톱만한 크기의 다홍빛 구기자가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30도를 웃도는 폭염을 딛고 결실을 맺은 구기자. 한 알 한 알 정성스레 따는 농민들의 손은 분주하기만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작업에 피곤한 것도 잠시 구기자를 수확하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구기자가 우리의 삶이고 구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계 유지도 하며 여러 가지 우리 놀이터도 되고 여기 만남의 장소도 되고 너무너무 좋아요. 한방 3대 약재 중 하나이자 중국 진시 황제가 즐겨 먹었다던 구기자는 전국 전체 생산량의 70%가 청양에서 재배됩니다. 낮과 밤 일교차가 크고 배수가 좋은 자연환경 덕분에 구기자를 생산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빨갛게 잘 익은 구기자는 올 여름부터 12월 초까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최근엔 탄저병에 강한 신품종 개발로 노지에서도 질 좋은 구기자를 재배할 수 있게 돼 생산성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로 한약재로 사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가공한 제품도 개발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편케 하려고 젊은 분들이 끓이기 싫으니까 이제 분말을 내 가지고 그 분말로다가 이렇게 먹는데 이제 그냥 분말로 먹고 물을 마셔도 되고 물에나 우유나 이런 요구르트나에 타서 드셔도 되고 또 좋기는 이제 그 분말이나 알맹이 구기자를 밥에다 넣어서 드셔도 밥이 그 데추는 것처럼 이렇게 달큰해 가지고 고추와 더불어 청양 지역 대표 농산물로 자리매김한 구기자. 청양군은 4년간 30억 원을 투자해 생산과 유통, 가공이 한데 어우러진 구기자 농촌 융복합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비입니다. 우리 지역의 화제가 되는 현장을 취재기자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스마트폰 출동 순서입니다. 요즘 그야말로 유튜브 열풍이죠. 지자체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시민들과 소통에 나서고 있는데요. 서산시에선 시민들이 크리에이터가 돼서 다양한 영상을 제작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과 초등학생이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이색 대결을 마친 남성은 카메라 앞에서 선수들과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서산시청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서산시TV 촬영 현장. 서산 지역 육상 꿈나무들을 소개하기 위해 모인 이들은 방송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촬영하고 출연도 하면서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린다는 보람을 느낍니다. 실제로 이렇게 다양한 선수들이랑 대결을 하면서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몸소 실천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민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큰 웃음 줄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지난 5월 처음 선보인 서산시TV. 초등학생부터 주부, 헬스 트레이너, 사진작가 등 14명의 시민 크리에이터들이 매주 2편씩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서산의 생활 정보와 관광 명소, 먹거리 등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신선하고 친근하다는 반응입니다. 서산 시민들이 찍더라고요. 그 동영상을. 그래서 상당히 자연스럽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이제 저도 서산 시민이긴 하지만 저희가 못 가봤던 그런 장소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소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한번 저런 장소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유튜브 열풍에 따라 지자체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계속해서 시민 크리에이터를 선정해 콘텐츠 제작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이 직접 크리에이터로 참여하여 시민의 시각으로 서산시의 시책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벌써부터 많은 호응과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관광지, 농특산물 등을 재미있는 영상으로 재구성하여 공감과 신뢰도를 높이고 시청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인 미디어가 되어 우리 동네를 알리는 시민들. SNS 시대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지방경찰청 문수진 순경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5월 보령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2차로 도로에 정차하는데요. 다시 출발하려는 순간 1차로를 진행하다 우회전하는 차량과 부딪힙니다. 우회전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인데요.
운전자의 전방 주시는 기본입니다. 전방 주시 태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시 정차했다 출발하는 경우 전후 좌우를 모두 살피며 안전하게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신호를 위반한 직진 차량이 정상 신호로 출발하는 차량을 추돌하고 반대편에 신호 대기 중이던 블랙박스 차량과 충돌합니다. 교차로는 여러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상충하는 곳으로 신호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신호는 모든 운전자와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깨면 모두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5월 태안의 한 도로, 직진하는 블랙박스 차량의 우측으로 농로에서 나오던 차량이 그대로 충돌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사고였는데요.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도로라 하더라도 주도로로 진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항상 좌우를 살피면서 진행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진입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문수진 순경이었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서산 출신 유한존 선생이 3.1 독립운동의 공훈을 인정받아 독립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1차 심사를 통해 유한존 선생의 공훈을 인정, 이달 중 대통령 표창을 포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서산시청 시정연구동아리 만세서산은 독립운동에 헌신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 출신 인사 10명에 대해 당시 형사 사건 자료 등을 수집하고 국가보훈처에 포상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유한존 선생은 1919년 3월 24일 해미 공립보통학교 졸업생 환송회를 계기로 학생 및 주민들과 해미면 뒷산에 올라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시내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 시위를 벌이다 일본 경찰의 보안법 위반으로 붙잡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서산 출신 독립유공자는 유한종 선생을 포함해 총 38명입니다. 아쉽게도 유한종 선생의 사진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세서산 이재휘 회장은 앞으로도 미선정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독립유공자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예산군은 광복절을 맞아 윤봉길 의사의 생애와 정신을 기리는 충의사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절과 함께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인한 반일 감정이 커짐에 따라 윤봉길 의사의 항일 정신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1908년 6월 21일 도중도 생가에서 윤왕궁의 장남으로 태어나 19세인 1926년 야학회와 독서회를 창설해 문맹 퇴치에 힘썼고 1927년에는 농민독본을 집필해 농촌 부흥운동과 민족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압제를 목도한 윤의사는 1930년 3월 6일 장부 출가 생부란이라는 비장한 유서를 남기고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이후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해 홍구공원에서 천장절 상해사변 전승 축하식장을 폭파하는 대의거 거사를 일으켰습니다. 현장에서 일본군에 체포된 윤의사는 일본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일본 오사카 위수 형무소에 수감됐으며 같은 해 12월 19일 총살형을 받아 25살의 젊은 나이에 순국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등 세계에 알려졌고 중국의 지도자 장제스는 중국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고 격찬한 바 있으며 윤의사에게는 1962년 대한민국 건국 공로훈장이 중장이 추서됐습니다. 이러한 윤의사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충의사는 예산군 덕산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총 14만 7,800여 제곱미터의 크기에 4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윤의사의 영정을 모신 사당과 충의문, 홍살문, 윤봉길 의사 기념관, 어록탑, 사적 기념비가 자리에 있습니다. 기념관에는 윤의사의 유품이자 보물 제568호인 27종 51점이 전시돼 있고 윤봉길 의사의 일대기를 유학한 매직 비전 11대와 각종 영상, 디오라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광복절을 맞아 많은 분들이 윤봉길 의사의 생애와 정신을 기리는 예산 충의사를 방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봉길 의사의 일대기는 충남문화재단이 기획한 팩션 뮤지컬인 워치로도 제작돼 내달 10일부터 15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5차례 공연되며 오는 10월 2일 예산에서도 공연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 택시 기본요금이 6년 만에 인상됩니다. 서산시는 오는 24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현재보다 14.89% 오른 3,300원으로 인상합니다. 기본요금 이후 거리요금은 현행 140m당 100원에서 83m당 100원으로 조정되고 시간요금은 30초당 100원에서 25초당 100원으로 조정됩니다. 충청남도 이통장 워크숍이 14일 보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이통장과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자살 예방 교육과 시군 우수 사례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또 충남도가 자살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과제를 설명하고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특강도 실시됐습니다. 청양에서 보령을 잇는 국도 36호선 공사가 마무리돼 오는 20일 개통됩니다. 청양에서 보령 간 제109 사업은 지난 2014년 4월에 착공해 770억 원이 투입됐으며 기존 국도를 4차로 도로로 확포장했습니다. 당초 준공 예정일이었던 2021년 3월보다 19개월 개통이 앞당겨졌습니다. 광역도서관 중 처음으로 충남도서관에 레이저 커터나 3D 프린터를 활용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가 14일 문을 열었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3D 체험 공간과 교육, 창작 공간, 동영상 제작 공간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3D 프린터와 비닐 커터, 스캐너 등 전자기기는 물론 납땜 기구와 전동 드릴 등 공구가 갖춰져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아열대 작물입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마련한 전시포인데요. 충남은 2050년 기온이 3.2도 상승해 대부분의 지역이 아열대 기후로 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전시포에서 파파야와 오크라, 인디언 시금치 등 32개 작물을 시범 재배해 신소득 작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충남도 내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31헥타르에 달합니다. 예산 지역에 최신형 구급차 세대가 배치됐습니다. 구급차는 예산소방서 구조구급센터와 덕산 119 안전센터, 신양면 119 지역대에 한 대씩 배치됐습니다. 이번에 배치된 구급차에는 자동 심장 충격기와 심전도 감시장치, 응급처치 장비 등 89정의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다가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가방에 작은 우산 하나씩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여전히 높고 습한 기온도 더해져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산 우리적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24도, 당진과 서산, 홍성 예산이 25도, 태안이 26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이 30도, 서산과 태안, 홍성 예산 청양이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빨래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습하고 기온은 여전히 높아 불쾌지수도 높은데요. 냉방은 꾸준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고 서해 남부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1m, 서해 남부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